지구온난화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사막화입니다. 실제로 지구 육지 면적의 5분의 1이 사막이고 약 13억 명이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사막이 될지 모를 건조지대에 사는 사람은 더 많아 20억 명입니다. UN 환경계획에 의하면 지금 당장 사막화가 심각히 진행 중인 곳은 육지 면적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 범지구적인 사막화는 명백히 지구가 인간에 내리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사막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사막화를 시킬 필요는 없지만 사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지구의 재앙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계가 힘을 합쳐 사막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10년간 각국이 군사력 증강을 일제히 멈추고 그 군사비를 모두 모아 나무를 사고 사막에 대규모로 물을 댔습니다. 그 덕에 머지않아 지구는 한 곳의 사막도 남김없이 푸르디 푸른 나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이런 시대가 실제로 아주 먼 옛날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3억 년의 석탄기라는 지질시대입니다. 이 시기엔 지구 육지의 무려 99%가 무성한 식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 바로 이 3억 년 전의 나무가 죽어 만들어진 퇴적물이죠. 어쨌든 이 식물이 만들어낸 엄청난 산소 덕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40%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엔 산소가 21%지요. 그 외에는 78%의 질소와 1%의 다른 원소들입니다. 그럼 2배 가까이 산소가 많아졌으니 숨쉬기도 2배 더 좋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21%의 산소 농도에 맞추어진 인간의 몸은 너무 많은 산소를 견디지 못하고 산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폐가 망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은 목숨을 잃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소가 많으면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바로 화재입니다.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채질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량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길이 더 거세지지요. 반대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불난데 모래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쓰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백악기라는 지질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산소 농도가 25%였습니다. 지금보다 단 4%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모든 것이 인화성 물질이 되었습니다. 젖은 나무까지 싹 다 탄 흔적인 백악기 시대의 숯이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배 가까운 40%의 산소 농도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구가 온통 푸른 식물이나 나무로 덮이면 대기 순환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규모가 큰 문제라 과학자들도 예측에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지구가 점점 더 추워져 새로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황량함 그 자체로도 지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사막은 대기순환을 일으켜 지구기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엔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팽창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빈틈을 주변의 공기가 밀려와 채우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강풍이 모래산을 옮기거나 엄청난 규모의 모래폭풍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대의 과정을 밟아 또 지구적 규모의 대기 순환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은 기후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죠. 사실 사막 자체가 거대한 대기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아마 해들리 순환이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태양은 적도에서 지구를 직각으로 비춥니다. 태양열이 제일 강한 곳이라 이곳의 뜨거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적도에는 바다가 많습니다. 열뿐 아니라 공기는 수증기도 함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지니 열을 품은 수증기는 응결되어 구름이 되고 결국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잦은 적도 부근은 열대우림이 발달하게 됩니다. 적도 꼭대기까지 오른 공기는 적도 위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도 부근에서 비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공기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북위 30도, 남위 30도에 이르면
공기는 바짝 말라 건조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수천 수만 년 반복하면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지구상의 거대 사막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위 30도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1, 2위인 사하라와 아라비아 사막, 미국의 모하비 사막 등이 있고, 남위 30도엔 호주 사막과 남미의 아타카마와 파타고니아 사막, 아프리카의 정말 아름다운 나미브 사막 등이 있습니다. 사막은 놀랍게도 막대한 탄소 저장소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서 모래에 사는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연구팀은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 점을 재확인했죠. 이 양이 무려 1조 메트릭 톤으로 지구 대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놀라운 점은 사막이 해양 생태계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는 유기물질이 적지만 미네랄 성분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철분은 해양 생태계에 부족한 식물 성장의 필수 영양소죠. 철분을 포함한 사막의 미네랄은 먼지에 섞여 바람을 타고 바다로 오게 됩니다. 이걸 영양분으로 삼는 게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존재하게 하는 먹이사슬의 가장 근본이죠. 이뿐만도 아닙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동시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니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사실 사막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항공우주국은 2015년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막의 먼지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먼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을 타고 온 미네랄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의 아마존까지 엄청난 영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매년 1억 8천만 톤의 모래 입자를 대기에 내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대형 트럭으로 69만 대 분량입니다. 이 중 2,800만 톤, 즉 10만 대 분량이 6,7천 킬로미터를 날아 아마존에 떨어집니다. 특히 이 먼지 속에 들어있는 이는 아마존의 나무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자연 비료입니다. 매년 이만큼씩이 비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사하라가 매번 인을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만 해도 사막이 지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지만 사막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넘쳐납니다. 너무 많으니 그냥 간략하게 훑어봅니다. 사막은 13억 명의 인구뿐 아니라 낙타와 대추, 야자 같은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된 이 동식물들은 만약 사막을 잃게 된다면 멸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막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광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구리의 50% 이상이 멕시코, 호주, 칠레의 사막에서 나옵니다. 복사이트, 금, 다이아몬드, 석고, 붕산염, 질산염, 칼륨 등 무궁무진하죠. 지표면에 장애물이 거의 없어서 이런 광물을 캐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사막하면 뭐니 해도 석유죠. 석유하면 바다 시추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사막에서 나는 석유가 75%로 절대량입니다. 비용도 더 적게 들고요. 최근 사막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 최적의 장소이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 대규모 풍력단지도 속속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계도 사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막 식물들은 특별한 속성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 중엔 인간에게 의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물이 분명 있을 테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건조한 덕에 고고학의 보험을 창고한 점, 그리고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마력의 여행지라는 점도 있습니다. 백해에 무익한 것 같은 모기조차 곤충과 물고기의 먹이와 식물들의 꽃가루 매개자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거대한 사막이 존재의 이유가 없을 리 없습니다.
물론 급격한 사막화가 바람직할 리는 전혀 없죠. 다만 그 어떤 것도 알고 보면 자연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